네, 2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쉬운 것만 설명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지루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 쉬운 것만 설명을 했는데도 1시간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좀 팁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 게,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제 강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교육을 하라고 하면 막상 뭐 1시간 강의를 해라, 2시간 강의를 해라, 3시간 강의를 해라고 했을 때 그 강의를 채울 자신이 없어서 못하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간단한 거 설명을 쭉 드렸을 뿐이고, 아주 잠시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벌써 1시간이 지나고 2교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1교시에 강의한 내용만 여러분이 만약에 숙지를 해도요, 어디 가서 페이스북을 1시간 정도 강의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죠. 적어도 이 내용만 가지고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연습을 해보면, 사실 코로나가 풀리고 여러분 지역에서 뭔가 교육할 기회들이 생기면 사실 페이스북을 아주 기초적인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강의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저는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남아있는 페이스북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2교시는 페이스북을 좀 더 이용하는 관점에서 좀 설명을 할 거고요. 3교시는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아까 다시 보여드렸던 페이스북을 보면서 포스팅 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포스팅을 앞으로 페이스북을 이용한다라고 할 때 어떤 것들을 의식해야 되는지 일종의 사례 연구처럼 3교시는 가져갈 거고요. 2교시는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을 그래서 왜 이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화면을 하나 공유를 하면서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별도로 발표 자료를 준비한 건 아니지만, 저도 이제 여러분에게 뭔가 설명을 하려면 당연히 강의 준비를 했을 테고요. 그 강의 준비한 것 중에 제가 지금 1교시에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내용을 정리해 놓은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페이스북은요,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쭉 읽겠습니다. 여러분 페이스북에 친구들이 쓴 글이 여러분에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쓴 글이 4개 보여요. 내가 친구들 방을 하나하나 쫓아다니지 않아도 친구들이 쓴 글이 그냥 제가 페이스북에 접속만 하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친구들이 쓴 글만 보이는 게 아니라 아까 뭐라고 그랬죠? 광고주가 쓴 글도 4개 보인다고요. 4개 중에 하나 정도의 순서로, 그 비율로 광고주가 쓴 글이 4개 보여요. 그러니까 그걸 광고라고 부르는 거고, 이걸 여러분이 페이스북을 역으로 이용할 때는 여러분이 광고주가 되면 여러분과 친구가 아닌 분들에게 여러분이 쓴 글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광고 효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세 번째, 내가 좋아하는 페이지에 등록된 글이 4개 보인다.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페이지 설명을 했죠. 여러분이 정보를 얻고 싶은 페이지에 방문을 해서 좋아요 신청을 해놓으면, 좋아요를 클릭해 놓으면 그 페이지에 올라오는 글들이 역시 내 눈에 보이는데, 똑같이 내가 그 페이지에 방문하지 않아도 내 눈에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걸 전부 보인다라고 이해하시면 오해가, 소위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페이지에 있는 정보를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을 때는 그 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되는 거고, 일반 미니홈피나 홈페이지처럼. 그렇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여러분 친구들이 올린 글들을 보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좋아요를 눌러놓은 그 페이지에서 올라온 글들이 여러분들의 보인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룹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이 활동하겠다고 어떤 그룹에 가입해 놓으면 그 그룹에서 올라온 글이 여러분이 그 그룹을 방문하지 않고도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글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가 보일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그룹에 업무적으로 만약에 들어가야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방문을 해야 돼요. 제가 여기 지역센터 대표님들께 부탁 말씀드리는데요. 이렇게 이거를 잘못 이해해서 내가 안심창업센터 그룹에 가입을 해놨으니까 내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도 내 눈에 다 보이겠지. 그 창업교실 5대표가 올린 글이 나한테 다 보이겠지. 천만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안심창업센터 그룹은 업무적으로 가입을 했기 때문에 안심창업센터에
거의 매일매일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도 안 놓치는 거지. 그냥 내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도 안심창업센터에 올라온 글이 보이더라. 그러니까 앞으로도 거기에 올린 글이 내 눈에 다 보이겠지. 이건 착각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어도 안심창업센터 그룹, 또 여기 국민기자분들은 국민기자 통합편집국 그룹은 거의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들어가서 새로 올라온 글이라도 살짝 보고 나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내가 쓴 글이 친구들이야. 반대로요. 내가 쓴 글이 친구들에게 보이는 거죠. 그죠? 내가 쓴 글이 친구들에게 보이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내 방에 가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페이스북에 로그인 하자마자 바로 거기서 글을 써도 여러분이 방에 가서 글을 쓴 것과 차이가 없고, 그렇게 쓴 글들은 누구에게 보이냐면 결국 친구들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아까 이런 얘기했죠. 나는 페이스북에서 열심히 뭔가를 쓰는데 친구가 10명밖에 안 되더라. 그럼 뭐라고 페이스북을 이용합니까? 그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여러분이 페이스북을 적어도 이용하려면 친구를 늘리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내 소식이 친구들에게 또 전달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게시물을 만들어서 올린 글만 친구들에게 전달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제가 글을 하나 올렸는데 홍길동이라는 제 친구가 거기에다 좋아요를 눌러줬어요. 또는 댓글을 달아줬어요. 또는 공유를 해줬어요. 이런 반응들도 내 친구들에게 뿌려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페이스북의 엄청난 장점이라고 되어 있죠. 친구 관계가 아니어도요. 내 친구의, 예를 들면 홍길동이라는 내 친구가 글을 올렸는데 그 친구 글에 홍길동의 또 다른 친구가 거기에 댓글을 달았는데 그 글이 저한테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기능들이 페이스북이 무한대로 소위 소식을 퍼져나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게시물을 올렸을 때만 나한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게시물에 반응하는 것들, 소위 좋아요를 클릭하거나 댓글을 달거나 공유를 하거나 이렇게 반응을 했던 것들, 그 소식들도 내 눈에 보이게 된다. 친구들의 글에 반응을 하는 것들도 내 글에 나에게 보인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그룹에서 누군가가 올린 글들이 저한테 보이는 건데 마찬가지로 그룹에 올라오는 모든 글이 보인다고 생각하면 착각이고요. 그런 것들 중에 몇 가지가 저한테 보일 건데 그 그룹에 올린 글들을 좀 더 자세히 보겠다고 하면 반드시 그 그룹에 방문을 해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글 쓰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미 설명을 했지만 보통은 자기 방에 가서 글을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페이스북에 로그인하자마자 글을 써도 방에 가서 글을 쓴 것과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 차이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남의 방에 들어가지 않아도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게 역시 아까 또 특징이라고 그랬죠. 내가 홍길동이라는 친구의 방에 들어가지 않아도 내 눈에 띄게 된다. 이런 게 이제 페이스북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친구가 쓴 글을 샅샅이 뒤져서 보겠다. 여러분들이 제가 쓴 글을 다 보겠다라고 하면요. 그냥 제 방에 들어와서 보면 된다고요. 제 글이 하나씩 보이는 건 제가 올린 것 중에 어쩌다 하나씩 여러분에 보이는 거고요. 제가 쓴 글을 한번 보겠다라고 하면 제 방에 와서 쭉 순서대로 내려가면서 보면 제가 쓴 글을 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방과 그렇지 않은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걸 쭉 결론적으로 놓고 보니 제가 여러분에게 페이스북을 특징을 5가지로 결론을 맨 밑에 내려놨는데 첫 번째 결론, 페이스북은 가장 쉬운 SNS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SNS 중에 가장 쉬운 SNS가 페이스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페이스북을 잘 써먹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도 해당이 되고 국민기자 여러분들도 해당이 되지만 여러분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 관심사항인 자영업자들 또는 창업자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페이스북을 써야 되는데 아직 페이스북을 모르는 분들도 페이스북은 이렇게 쉬운 거니까 페이스북을 쓸 수 있게끔 자꾸 권장해주고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페이스북의 전도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여러분이 페이스북의 전도사 역할을 하면서 페이스북 본사를 도와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론 페이스북 본사를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페이스북을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을 쓰는 사람을 늘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통 마케팅 개념에서는 시장을 만들어 간다고 하잖아요. 그죠? 시장이 고객들이 나를 찾아오게 만드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들이 나를 알아볼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페이스북을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변 분들이 페이스북을 더 잘 써먹게 해줘야 되는데 페이스북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페이스북을 잘 쓸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결론. 페이스북은요, 빠져들어요. 이렇게 단순한 구조인데도 빠져들어요. 심지어는 시간 때우기가 이거보다 좋은 게 없을 정도로 빠져들어요. 여러분 페이스북은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많은 잡지책을 읽는 거나 같아요. 근데 그 잡지책은 여러분과 직접 상관이 없는 잡지일 수도 있지만 페이스북은 내 친구들이 만들어낸 기사들을 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이렇게 빠져들면요 정말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빠져들 수 있고요. 또 페이스북에는 수많은 신문사나 잡지사들의 페이지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의 페이지나 그룹에 좋아요를 눌러놓고 가입을 해놓으면 엄청난 정보들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얻을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은요 정말로 빠져들게 됩니다. 물론 그런 것 때문에 또 페이스북을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어쨌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뭐 우리 국민의 약간의 특성도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의 이 소식을 엿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아마 메커니즘도 작동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페이스북은 사람을 빠져들게도 만듭니다. 세 번째, 보통 많은 분들이 인맥 강조하는데요. 인맥을 늘리는데 페이스북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페이스북은요 정말로 인맥을 늘리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화면 잠깐 한번 보여드릴까요? 다시 제가 페이스북으로 왔거든요. 여러분 이 화면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띄워줬어요. 이게 어떤 화면이었냐면 페이스북에서 알림창이라고 하는 걸 클릭을 하면 알림창에 쭉 내용이 뜹니다. 이 알림창은 어떤 게 뜨냐면 누군가가 나한테 친구 신청을 했거나 누군가가 내 글을 좋아요를 눌렀거나 내 글에 댓글을 달았거나 이런 것들이 이 알림창에 뜹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올린 글에 누가 반응했는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글을 하나 올렸는데 누가 읽든 말든 상관이 없는 사람들보다는 내가 글을 올렸으니까 누가 그 글을 읽고 좋아요를 눌러줬는지 댓글을 달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정보들이 알림창에 뜬다고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 지금 제 알림창에 올라오는 이름들이 김부석 대표님, 박선희 대표님 다 지금 여러분들이네요. 권해철 대표님, 조현식 뭐 이게 다 지금 저희 지역센터 대표님들이 많죠. 여기 뭐 제 고등학교 친구도 있고 뭐 이렇긴 한데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페이스북에서 어떤 글에 반응을 하면 그 반응을 한 글이 여러분이 반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글을 올린 사람은 이 알림창을 통해서 자꾸 보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반복을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눈에 자꾸 누군가가 보이잖아요. 지금 대구의 김부석 대표님 저하고 아직 한 번도 안 만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꾸 여기 페이스북을 통해서 김부석 대표님이 제 글에 반응해주고 댓글 달아주고 하는 눈이 자꾸 띄잖아요. 그러면 한 번도 안 봤지만 친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요. 어느 날 어느 자리에선가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정말 친구처럼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게 페이스북의 장점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인맥을 늘리는데 페이스북은 매우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네 번째 결론. 사업에도 도움이 된다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창업경신문은 페이스북을 쓰게 되면서 완전히 달라졌다라고까지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은 여러분들 사업에도 엄청나게 도움이 될 거다. 여러분 중에 일부 국민기자들이 계시고 지역센터 대표님들도 국민기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국민 기자가 되면 매출이 오른다라는 말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그 국민 기자가 되었을 때 매출이 오르려면 페이스북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이 오르는 거예요. 나는 국민 기자로 활동하는데 페이스북하고는 담을 쌓겠다? 그럼 국민 기자 할 필요가 없어요. 도움 안 돼요. 국민 기자가 되었을 때 페이스북을 누구보다도 쉽게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플랫폼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국민 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은 전혀 쓰지 않는다? 그럼 매출이 오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국민 기자로 활동하면서 페이스북이 쉬워지고, 그 과정에서 페이스북이 여러분 사업에 도움을 주는 것이지, 그런 메커니즘을 모르면 어떤 분들은 나 국민 기자로 가입을 했는데 매출이 하나도 안 올랐어요. 예, 안 오르죠. 왜냐하면 국민 기자로 가입만 해놨지 페이스북을 하나도 안 썼는데 매출이 오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들 여러분이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이렇게 활용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된다. 마지막으로, 연계해서 사용하면 금상첨화라고 써놨죠. 연계해서 활용하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페이스북은 페이스북을 단독으로도 쓸 수 있지만 페이스북은 무언가와 연동되었을 때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네이버에 블로그를 운영합니다. 또는 다음에서 블로그를 운영합니다. 그랬을 때 블로그만 운영하는 것과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내가 올린 블로그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거는 일반 홈페이지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저희 창업경영신문 홈페이지가 있죠. 창업경영신문 홈페이지 하나 만들어 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었다면 제가 페이스북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창업경영신문 홈페이지는 15년 전에 만들어졌으니까.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창업경영신문 홈페이지는 15년 전에 만들었지만 한 5, 6, 7년 전에 페이스북을 알게 되면서, 페이스북을 이용하게 되면서 창업경영신문 홈페이지는 훨씬 더 강력해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든 홈페이지를 하나 운영하든 페이스북과 연동해서 쓰는 것과 그냥 그 홈페이지만 이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특히나 쇼핑몰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여러분들 인터넷 쇼핑몰 같은 걸 하면 뭐 검색 엔진에 열심히 광고를 하는 방법을 주로 가리키는데요. 이게 동남아 쪽만 가잖아요. 동남아에는 포털 개념이 구글 위에는 없단 말이에요. 뭐 없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나라처럼 네이버의 국민의 70%가 네이버를 이용하거나 이런 일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동남아 같은 데서 쇼핑몰이나 이렇게 전자상거래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은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소위 말해서 자기 사이트에 쇼핑몰에 사람들을 유인하는 것이지, 우리처럼 키워드 광고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오는 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페이스북은 페이스북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 안에서도 놀거리도 있고 비즈니스 거리도 있겠지만, 심지어 페이스북에서만 물건을 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채널들과 연동했을 때, 지금 우리 지역센터 대표님들 같으면 지역센터 홈페이지, 지역별 온라인 창업박람회 뭐 이런 것들과 적극적으로 연동을 했을 때 소위 말해서 시너지를 엄청나게 낼 수 있는 거다. 그래서 페이스북은 다른 채널들과 연계해서 활용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스북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것들이 거의 끝났고요.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방법,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 여러분 이거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초기에 맨 처음에 얘기했을 때 여러분 아직도 구별 못하면 안 돼요. 페이스북을 휴대폰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것과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외부로 이용하는 거 달라요. 그죠? 내용은 똑같지만 어플리케이션은 보통 자동 로그인, 여러분이 그냥 들어가서 클릭만 하면 바로 뜨니까, 이게 항상 자동 로그인이 되니까 심지어 휴대폰으로 접속하는 아이디는 기억을 못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기 아이디를 못 찾아요. 한번 로그아웃하고 나오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는 외부로 접속했을 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휴대폰에 다시 로그인 하라고 해요. 그리고 두 개의 계정을 운영하는 건 좋은 방법이 절대 될 수 없는 것이,
계정에 A 계정과 B 계정이 있으면 A 계정 친구와 B 계정 친구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 개의 계정을, 물론 목적이 달라서 나는 상업적인 목적은 A 계정을 쓰고 뭐 개인적인 목적은 B 계정을 쓰겠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뭐 전략적인 목적이 있다면 이유 좀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몰라서 두 개의 계정을 쓴다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거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이 우연이라도 휴대폰 계정에 로그아웃이 돼서 다시 로그인할 수 없게 된다고 하면 휴대폰에서 그동안 쌓았던 인간관계들이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바보 같은 그거를 하면 안 돼요. 휴대폰 계정과 모바일 저희 인터넷 계정을 통합해서 써야 되고요. 여러분이 지금 계정 과목을 이 아이디를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 인터넷에서 쓰고 있던 아이디로 다시 로그인을, 휴대폰에 로그인을 해서 쓰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는 저도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우리 대표님들이 이거 가지고 헤매는 걸 보면서 이번에 제가 깨달은 겁니다. 자, 그다음에 보안 문제, 제가 잠깐, 이건 뭐 보안 문제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요, 보안 문제에 되게 민감해서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을 자칫 잘못 활용했을 때 여러분 계정을 이용을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해킹이 되는 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해킹이 되지 않아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계정을 뭔가 잘못 활용하게 되면, 예를 들면 작게는 며칠 동안 못 쓸 수도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페이지를 한 일주일 동안 못 만들었던 적이 있죠. 제가 단기간에 페이지를 한 100개 이상을 관리자 등급으로 만들다 보니까 페이스북 본사에서 그걸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이 계정은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페이스북 만드는 기능을 일주일 동안 못 만들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는 그냥 일주일만 기다리면 되는 거지만 재수 없으면 그 계정을 못 쓸 수도 있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페이스북 계정을 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면 안 되고요. 보안 문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비밀번호 설정이라든지 비밀번호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을 매우 민감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여기에다가 그렇게 막 많은 걸 쌓아놓고 친구도 많이 만들어 놓고 비즈니스까지 해놓고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그 계정을 못 쓴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 벌어집니까? 그죠? 그래서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보안책으로서는 저 같으면 관리자를 저 하나로 두지 않죠. 혹시라도 제 계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저희 직원을 또 다른 관리자로 둬서 제 계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페이지나 그룹을 연속성 있게 가져가기 위해서 관리자를 2명 이상을 두는 겁니다. 쉽게 관리하기 위해서 2명을 두는 목적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관리자 계정 하나에 문제가 생기면, 저도 모르게 문제가 생기면 잘못하면 그 페이지나 그룹을 관리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관리자를 2명, 3명을 두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역센터 대표님들한테 제가 여러분이 페이지를 만들어서 저를 관리자로 초대를 하라고 했죠. 지금은 여러분도 관리자 등급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그 관리자 등급 그대로 유지 안 할 겁니다. 편집자로 바꿀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저희는 저희 서비스가 지속성이 있어야 되니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개인 사정으로 지역센터를 안 하게 됐을 때 여러분이 그 관리자 등급을 가지고 그 페이지를 없애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저는 그 페이지를 날려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관리자 등급을 유지해 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은 섭섭할지 모르지만 그건 저희 회사의 비즈니스 목적상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거 동의하지 않으면 지역센터를 하실 수가 없어요. 지금은 관리자로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다 편집자로 바꿀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걸 제가 왜 여기서 말씀드리냐면 그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적어도 페이지나 그룹을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서 운영할 때 관리자나 편집자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등급이라고 하는 게 페이지를 삭제시켜 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앞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중에 아직 제가 편집자로 초대를 했는데 수락을 안 해주세요. 물론 시스템상 제가 수락을 신청을, 이렇게 편집자로 초대를 했는데 여러분이 그 수락을 계속 수락을 안 해가지고 사라져 있을 수도 있어요. 밑으로 쳐져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여러분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초대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초대가 안 됐다 싶으면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저희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왜 아직 편집자로 초대를 안 해주시냐고. 그러면 저희가 어떤 방법을 쓰냐면 초대를 했던 걸 취소를 하고요. 다시 초대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알림창으로 보면 밑으로 막 쳐져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초대가 돼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편집자로 초대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돼 있다고 하면 저한테 알려주셔야 제가 다시 초대를 해드립니다. 이런 내용들도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고 있으면 아직도 지금 여러분이 주인인, 여러분이 운영자인 페이지를 아직 글 하나도 못 올린 분들 계시죠? 왜 못 올렸겠어요? 편집자 등급을 못 받았으니까 못 올리는 거죠. 적어도 그 페이지에 글을 올리려면 편집자이어야 되는데 편집자 등급을 아직 못 받았으니까 글을 못 올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빨리 여러분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편집자로 내가 운영자이어야 되는데, 내가 내 지역 센터의 페이지는 내가 운영자인데 아직 내가 글을 못 올리고 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편집자 등급을 아직 못 받은 거예요. 저희가 초청을 해드렸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직 수락을 안 해서 편집자가 못 되신 겁니다. 자, 이런 아주 간단한 것도 아직 안 돼가지고, 제가 어제 글 올린 글 보셨어요? 소통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저는 정말 쉽게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다 알려드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도 못 따라오는 분들이 계신다고요. 이건 소통의 문제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글도 올린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제가 광고 얘기를 좀 할 거예요. 페이스북 유료 광고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페이스북 유료 광고는요, 잘 쓰느냐 못 쓰느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가 나요. 특히나 페이스북을 비즈니스 목적으로 쓰려고 할 때 광고 기능을 쓸 수 있는 사람과 쓰지 못하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페이스북 유료 광고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동영상을 올려드렸던 건 광고를 설정하는 방법만 올려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광고를 설정하는 방법은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렸던 동영상을 보시면 되고, 지금부터는 이 광고가 여러분들에게 왜 중요한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광고는요, 페이스북이 아니어도,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광고를 잘해야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다. 이 말을 좀 확대를 하면 마케팅을 잘해야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마케팅을 잘해야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다는 말은 동의하지 않는 분은 거의 없으세요. 마케팅을 잘해야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다. 그런데 광고를 잘해야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 말을 왜곡해버려요. 너 지금 우리한테 광고하라는 거지?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그 말은 귀에 꽂히지 않아요. 광고는 마케팅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마케팅을 잘해야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는 건 너무 당연한데, 그 마케팅의 여러 방법들 중에 광고가 있는데 그 광고를 잘하는 사람이 당연히 비즈니스를 잘하죠. 그런데 광고를 잘해야 비즈니스를 잘한다는 말은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광고는 돈이 들어가니까. 마케팅은 돈이 안 들어가는 것도 있다고 배웠거든요. 블로그 마케팅, SNS 마케팅, 돈이 안 들어간다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자꾸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왠지 광고라고 하는 건 돈을 안 내면 광고를 못 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돈을 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광고를 자꾸 멀리하는 거예요. 광고를 멀리하는 사람이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음식점이든 지역센터든 뭐든 광고를 멀리하는 사람이 비즈니스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광고를 잘하는 사람이 비즈니스를 잘하는 겁니다. 자, 특히나 페이스북에서는요, 친구가 아닌 사람들에게 내 글을 강제로 보여주는 기능이 광고입니다. 페이스북은 원래 내 친구들에게 내가 쓴 글을 보여주는 게 페이스북의 기능인데, 내 친구가 아닌 사람에게 내 글을 보여줘야 돈을 벌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광고가 필요한 겁니다. 내 친구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내 글을 강제로 보여주는 기능이 광고입니다. 심지어는요, 내 친구들 중에도요, 내 글을 더 자주 보여주기 위해서 광고를 겁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광고를 걸 때요,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우리 프랜차이즈 전문가 과정이 시작이 되는데, 프랜차이즈 전문가 과정을 제가 광고를 할 때
친구가 아닌 사람들에게만 광고를 하는 게 아니고요. 창업경제신문에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에게도 광고를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좋아요를 눌러 놨으면 무조건 그 회사에서 올라온 글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1000개의 페이지에 좋아요를 눌러 놓으면 그 글이 다 보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조건을 충족하는 글들만 여러분에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광고주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더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프랜차이즈 전문가 과정을 광고를 걸 때 친구가 아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광고를 할 수도 있지만 창업경제신문에 좋아요를 눌렀던 사람들에게 더 자주 보여주기 위해서 광고를 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어요. 이미 페이스북에 광고 선택 설정하는 방법 중에 어떤 게 더 효과가 좋을지는 그 상품이나 광고의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페이스북에 대한 광고 기능을 잘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거에 따라서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고 안 되고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페이스북은요, 내가 원하는 사람들만 골라서 보여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부천에 지금 성민준 대표님 열심히 듣고 계시는데 부천시센터를 운영하는 성민준 대표님 입장에서는 부천 시민들에게만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광고를 할 때. 그죠? 그럼 부천 시민들에게만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지역 타겟팅이란 말이에요. 그죠? 또는 부천 시민 중에서도 나는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은 필요가 없어.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 필요 없어요. 30대에서부터 60대까지만 보면 돼요. 예를 들면. 그렇죠? 또는 30대에서 60대 중에서도 음식점을 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음식점과 관련된 사람들에게만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이 광고를 이렇게 정밀하게 타겟팅하는 방법이 페이스북에서는 설정할 수 있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이 직접 정할 수 있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페이스북 광고가 강력하다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주변에서 쓸 수 있는 광고 중에 이런 기능을 여러분에게 쓸 수 있게 해놓는 거는 거의 페이스북 광고하고 구글 광고 정도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다른 데도 있긴 해요. 여러분이 모르는 거죠. 쓸 줄 모르는 건 없는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이 적어도 페이스북 광고나 구글 광고는 그런 기능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광고 효과를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쓴 글, 여기서 말하는 내가 쓴 글은 광고예요. 내가 광고로 쓰겠죠, 뭔가를. 그 광고 게시물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페이스북의 특징이다. 자, 또 한 가지. 네 번째. 페이스북 광고는요, 다양한 광고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요. 이거 이제 광고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본 분들은 못 느끼는 거예요. 제가 프랜차이즈 전문가 과정을 다음 주 화요일 날 시작을 해야 되니까 저희도 광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프랜차이즈 전문가 과정을 광고하는데 광고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면 광고는 그 방법으로밖에 못 하는 거예요. 맞죠? 이 교육 과정을 광고하는데 나는 그 광고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저는 그 광고 방법밖에 쓸 수가 없다니까요.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페이스북에는요, 똑같은 프랜차이즈 전문가 과정인데 광고를 다양하게 낼 수가 있어요. 게시물 광고만 할 수도 있고요. 다른 교육하고 연결해서 광고를 할 수도 있고요. 기사처럼 광고를 낼 수도 있고요. 이미지만 가지고도 광고를 낼 수 있고요. 소위 뭐라고 하죠? 카드뉴스처럼 광고를 낼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광고를 낼 수 있다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내가 광고 내려고 하는 광고 상품이 광고 내는 방법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거든요.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역지사지, 아까 현 대표님 말씀을 빗대서 제가 역지사지 말씀드렸죠. 광고가 어려운 건 뭐냐면 광고를 보는 사람마다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광고를 낼 때는 광고를 보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광고를 내야 되는데 그 광고를 보는 사람의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메시지로 어떤 디자인으로 어떤 방식으로 광고를 내느냐에 따라서 광고 효과가 다 달라져요. 그래서 광고를 다양하게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것인데
이건 이제 광고 공부를 안 한 분들은 못 느끼죠. 그냥 내가 이거 광고를 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온라인 박람회 광고하는 거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교육과정 광고하는 거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부동산 매물 광고하는 거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다른 방법은 못 써먹는 거예요. 페이스북 광고는요. 하나의 광고, 내가 광고를 내야 될 그 광고 상품을 다양하게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건 연구를 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되게 중요한 네 번째 페이스북 광고의 특징으로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 페이스북 광고의 다섯 번째 특징. 적은 돈으로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부터 광고를 해야 되는데 100만 원 들어간대요. 광고라고 하는 건 효과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광고를 했을 때 무조건 효과가 나오면 누가 광고를 무서워합니까? 무조건 광고하면 되지. 광고를 못하는 이유는 광고를 했을 때 효과를 낸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광고를 못 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광고비가 한 번 내려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들어가니까 효과가 안 나오면 100만 원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고를 못 내는 거예요. 페이스북 광고는 5만 원만 광고를 할 수도 있고요. 10만 원만 광고를 할 수도 있어요. 한 달에 3만 원만 광고를 걸 수도 있고요. 한 달에 5만 원만 광고를 걸 수도 있고요. 한 달에 10만 원만 광고를 걸 수도 있어요. 하루에 5천 원만 광고를 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래서 여러분이 특정한 광고 방법을, 특정한 광고 상품을 테스트할 수 있어요. 5천 원, 만 원만 들여서 5만 원, 10만 원만 가지고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어요. 테스트해보고 광고 효과가 잘 나오는 것 같으면 그때 거기다가 돈을 늘리는 거예요. 오늘 제가 쉬운 것만 얘기한다고 했는데 그죠? 이건 쉬운 게 아니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일이죠. 광고를 내는 사람이 이 정도를 모르고 있으면 광고를 못 써먹게 되죠. 그래서 페이스북 광고 제가 5가지로 설명드렸습니다. 페이스북 광고는 첫 번째, 친구가 아닌 사람들에게 강제로 내 광고를 보여줄 수 있다. 두 번째, 친구인 사람들에게도 더 자주 보여줄 수 있다. 광고를 통해서. 세 번째, 페이스북 광고는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줄여서 소위 말해 타겟팅해서 광고를 보여줄 수 있다. 네 번째, 광고를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섯 번째, 돈을 아주 적게 들여서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테스트를 할 수 있다. 실험을 할 수 있다. 실험을 통해서 광고 효과가 있는 곳에 광고비를 집중시킬 수 있다. 여러분이 이 5가지의 페이스북 광고의 특징을 이해하면 그다음부터 비즈니스는 훨씬 쉬워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페이스북만 가지고도 비즈니스를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창업사 합동설명회에 100명, 200명, 300명 모으는 거를 다른 분들은 의아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녹아있는 논리는요. 되게 단순한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페이스북 광고에 관심을 가지고 자꾸 페이스북 광고를 연구하고 실험하고 시도를 하셔야 여러분이 페이스북을 더 잘 써먹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이제 제가 다른 광고들의 특징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신문 광고가 가장 전통적인 광고죠? 그죠? 근데 왜 신문 광고 지금 안 냅니까? 여러분 왜 조선일보 광고 안 냅니까? 여러분 성민준 대표님 부천시에 부천에서만 뿌려지는 신문들 얼마든지 있거든요. 왜 거기다 광고 안 내죠? 안 읽으니까. 그죠? 안 읽으니까. 대구에 매일신문 뭐 이런 신문들 있죠? 왜 신문 광고 못 냅니까? 비싸니까. 그죠? 비싸니까. 또 요즘은 안 읽으니까. 읽어도 다 인터넷으로 읽으니까. 종이신문에 또 광고 내봤자 효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과거에 제가 아까 신문이 왜 그래도 신문이 광고의 주류였었냐면 아까 제가 신문 광고의 특성 얘기했죠. 광고를 내가 피해갈 수가 없어요. 신문이 보는 사람만 많다면 광고를 피해갈 수가 없다고요. 내가 기사를 읽기 위해서는 특정한 페이지들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어떤 기사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그래서 신문 광고가 상당히 오랫동안 광고의 주를 이뤘던 겁니다. 배너 광고.
한때는 인터넷 광고하면 배너 광고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금 왜 배너 광고들 안 내시죠? 여러분들 왜 배너 광고 안 내시죠? 비싸니까. 실험을 해볼 수가 없어요. 실험을. 광고 한 번 낼 때 100만 원, 1000만 원 이런단 말이에요. 실험을 해볼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 배너 광고는요. 광고인 거를 사람들이 다 알아버려요. 배너 광고가 광고인 걸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광고인 걸 알면 사람들이 클릭을 안 하거든요. 그 광고가 당장 필요한 사람은 클릭을 하지만 광고는 의도적으로 클릭을 일부러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배너 광고가 요즘 효과가 떨어지는 이유는 광고인 걸 다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배너 광고를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요즘 주류를 이루고 있는 키워드 광고. 네이버 광고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키워드 광고. 키워드 광고 다 쓰고 싶어 하죠. 근데 왜 못 쓰시죠? 비싸니까. 비싸니까. 옛날에는 안 비쌌죠. 지금도 키워드에 따라서는 싼 키워드도 있죠. 왜 비싸졌어요? 경쟁이 심하니까. 창업이라는 키워드는 한 번 클릭할 때마다 몇천 원씩 날라가요. 근데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키워드는요, 타겟팅의 방법이에요. 네티즌이 네이버 이용자가 창업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창업에 관심이 있구나 라는 뜻이에요. 키워드가 전부가 아니라고요. 창업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한 사람이 아니어도 창업자를 찾아내는 방법이 있으면 키워드 광고를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 광고가 물론 좋은 방법이지만 키워드 광고는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극성을 부리고 있고요. 구글 광고에도 키워드 광고가 있지만 구글 광고에서 키워드 광고가 네이버처럼 극성을 부리진 않아요.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네이버의 의존도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키워드에 그렇게 쩔쩔 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좋은 키워드는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비싸졌죠. 그래서 키워드 광고를 못 쓰는 겁니다. 여러분이 키워드 광고를 쓰는 거 저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을 낭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좋은 키워드를 찾거나 저렴하게 키워드 광고를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여러분 키워드 광고 방법 권장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구글 광고. 구글 광고는 페이스북 광고만큼이나 강력합니다. 페이스북에 있는 소위 타겟팅 기능이나 뭐나 이런 기능들은 구글 광고에도 대개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글 광고를 잘 쓸 수 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구글 광고도 역시 일반 기업들이 쓰는 데는 매력적일지 모르지만 자영업이나 지역 비즈니스를 하거나 소규모 비즈니스를 하면서 구글 광고를 잘 쓰는 건 저는 아직 벽이 높다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구글 광고를 잘 몰라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구글 광고가 페이스북 광고보다 기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저는 않습니다. 제가 써보니까 저희 회사만 돼도 구글 광고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구글 광고에도 뭐 GDN 광고처럼 리타겟팅 광고 되게 정밀한 것들이 많아요. 구글 에이즈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글 광고는 여러분들이 대행사를 통해서 좀 더 학습이 되어야 그때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구글 광고는 공부가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에 비해서 오늘의 주요 주제인 페이스북 광고는요. 배우는 것도 어렵지 않고 써먹는 것도 쉽고 광고를 내는 것도 쉽고 너무 쉬워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5,000원, 10,000원만 가지고도 광고를 테스트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페이스북 광고를 강조하는 겁니다. 특히나 여기 지역센터 대표님들은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거든요. 로컬 비즈니스예요. 로컬 비즈니스에서는 페이스북 광고만큼 좋은 재료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경쟁이 없기 때문이에요. 현재 우리나라의 소위 로컬 비즈니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자영업자들인데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페이스북 광고를 거의 모르거나 알면서도 못 쓰거나 쓰더라도 아주 제한적으로 쓰고 있어서 지금은 페이스북은 거의 불모지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효과를 높이는 데는 좋다. 계속 페이스북에 대한 저변이 확대되면서 그 효과는 더 좋아질 건데 나중에 페이스북도 경쟁이 아주 많이 치열해지면 그때는 효과가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 날은 올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자영업 로컬 비즈니스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페이스북 광고를 잘 써먹으면 사업에 엄청나게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2교시가 얼마 안 남았는데
페이스북을 성공적으로 활용하는 법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 오리엔테이션이나 다른 교육에서도 이미 설명을 했던 건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하고 갈 건데 화면 보여드리면서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페이스북을 성공적으로 활용하는 법 성공 전략 제가 6가지를 써놨는데 그 전에 여러분이 의식해야 될 게 페이스북은 미디어다. 페이스북은 미디어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페이스북은 미디어다. 미디어는 종류에 관계없이 성공 전략이 구독자 늘리는 것과 컨텐츠다. 모든 미디어는 신문이든 잡지든 블로그든 무엇이든 유튜브든 모든 미디어는 구독자가 늘어야 사업이 되는 거고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컨텐츠가 좋아야 된다. 이걸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이걸 전제로 제가 페이스북의 6가지 성공 전략 이걸 요약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독자를 늘려야 된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페이스북을 설명드린 걸 전제로 하면 페이스북에서 구독자는 여러분 개인 계정으로 하면 친구를 늘리는 거고 페이지 계정으로 하면 좋아요를 늘리는 거고 그룹으로 따지면 멤버를 늘리는 거예요. 친구를 늘리고 좋아요를 늘리고 멤버를 늘리지 못하면서 페이스북이 역할을 할 거를 기대하지 마라. 페이스북도 미디어이기 때문에 구독자가 늘어나지 않으면 도움이 안 될 거다. 여러분은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성공 전략 두 번째,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좋은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올려주는 게시물이 여러분이 보내주는 뉴스가 좋은 내용이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상업경신문이나 국세일보나 이런 정보들 또는 여러분 지역에 있는 맛집 정보들, 여러분 시청에서 발표한 지원제도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올려줄 수 있어야 여러분의 구독자가 많아진다. 컨텐츠 매우 중요하다. 컨텐츠가 없는 미디어가 성공하는 일은 없다. 세 번째, 반복적인 노출입니다. 지속적인 노출, 꾸준한 노출입니다. 아무리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어도 고객들이 몰라주면, 아무리 좋은 상품을 가지고 있어도 고객들이 몰라주면 의미가 없습니다. 고객들이 알아주게 하려면 한 번 보고도 알아봐주면 너무 고맙지만, 그죠? 창업경신문 컨텐츠가, 창업경신문 기사가 다른 창업 전문 매체 기사보다 좋다라는 걸 딱 한 번만 보고 알아주면 너무 고맙지만 미안하게도 구독자들은요 그걸 못 알아봐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노출을 해주어야 비로소 나의 진가를 알아봐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죠.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제가 나를 몰라봐. 그죠? 심지어 선보러 나가서요. 나는 저 사람이 마음에 들었는데 눈치상 저 사람이 나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때 쓰는 게 뭐죠? 나 5번만 만나주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나를 5번을 만나야 나의 진가를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의 진가를 보여주려면 여러분을 자꾸 반복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적어도 지역센터 대표님들에게는 적어도 여러분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어떤 매체, 여러분이 경쟁을 해야 되는 어떤 매체보다 저희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정도는 이제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으니까 알아봐 줄 거다 고객들이 전만의 말씀이에요.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어야 알아봐 준다고요. 그래서 반복적인 노출, 지속적인 노출, 꾸준한 노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게 세 번째 성공 전략입니다. 네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페이스북과 같이 놀아야 돼요. 페이스북은 앞으로 여러분의 좋은 친구여야 돼요. 페이스북 그 자체가 여러분의 좋은 친구여야 돼요. 여러분은 페이스북하고 날마다 놀아야 돼요. 페이스북하고 놀지 않을 거면 이 비즈니스를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페이스북과 좋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페이스북은 사람을 빠져들게 한다고. 여러분이 페이스북의 진가를 알게 되면 여러분은 페이스북과 정말로 즐겁게 놀 수가 있어요. 카페 안 가도 페이스북 하나만 가지고도 1시간, 2시간, 3시간 놀 수 있어요. 페이스북과 제대로 놀아주십시오. 5번째, 페이스북 이용자 늘리기. 이건 무슨 말이냐면
구독자 늘리는 개념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변 분들이, 여러분의 고객은 자영업자들이 가장 중요할 텐데 자영업자들은 아직 페이스북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페이스북을 알고는 있는데 오해를 하고 있어요. 또는 페이스북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요. 그분들에게 페이스북이 그분들의 사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려줘서 여러분들이 페이스북 전도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페이스북 이용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은 사업적으로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게 5번째 성공 전략이에요. 가급적이면 제가 아까 그랬죠. 여러분이 여러분 지역에서 페이스북 강의를 막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역에 있는 문화센터에서, 동사무소가 운영하고 있는 문화센터에서 자꾸 페이스북 강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만 가지고도 여러분 그대로 교육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교육을 흉내내 보세요. 충분히 여러분이 페이스북 강사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제 얘기만 앵무새처럼 반복해도 여러분은 페이스북 강사가 될 수 있어요. 마지막 6번째 성공 전략. 유료 광고를 여러분이 잘 쓸 수 있으면 페이스북이 여러분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페이스북 유료 광고를 잘 쓸 수 있어야 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써야 돼요. 페이스북에 돈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페이스북에 돈을 잘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12시가 되었고요. 2교시는 여기서 끝. 여기서 전부 마무리를 하면 좋겠지만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죠. 마지막 시간은 실제로 제가 여러분에게 페이스북을 다시 보여드리면서 게시물들이 막 올라오고 거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제가 설명해드리고 해설해드리고 이게 무언지, 이건 어떻게 포스팅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다양한 팁들을 적어도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더 현실감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고프신 분들은 가서 식사를 하셔야 되겠지만 10분 있다가 다시 들어오실 분들은 10분 있다 뵙겠습니다. 자, 2교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